지금 3명의 전현직 대통령을 둘러싼 지방선거 변수를 짚어봤는데 지금 마침 또 배종찬 상무가 수도권과 서울을 둘러싼 지지층 결집 문제를 꺼내셨으니까 우리가 지금부터는 한번 지역별 판세를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가상 판세이긴 한데 이현정 의원께 먼저 여쭤보고 싶은 서울 가장 관심 지역입니다. 뭐 1,000만이 살고 있는 수도이자 지금 거론되는 후보들 면면을 보면 미니 대선급이다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서울시장이라는 거는 뭐 다른 시장들과는 좀 급이 다르다고 할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이제 대권을 향한 그렇죠. 이제 한 단계 위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잠룡들, 즉 잠룡들의 어떤 치열한 결전의 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박원순 시장이 이번 3선 도전을 하게 돼 있고, 근데 문제는 야당 쪽에서 지금 뚜렷한 아직 후보가 좀 부각되지 않는 상황이고, 오히려 여당 내에 지금 경쟁자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직까지 이제 아마 추석 연휴 지나고 난 다음에 본인의 입장을 좀 조기에 발표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뭐 박원순 시장 이야기는 왜 이렇게 조기에 발표를 하냐라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해서 좀 빨리 해야 된다는 좀 내부의 어떤 참모진들의 뜻이 있어서 일부에서는 또 경남지사 차출설도 나오고 네, 뭐 그거에 대해서 전혀 또 본인이 왜 경남에 본인 갔는지 쪽에서는 펄쩍 뛰는 네, 아마 그런 이제 자기를 좀 밀어내려고 하는 일부의 뭐 아마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일단 박원순 시장은 좀 3선 도전에 상당히 무게를 두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오히려 지금 국회 내에서 어떤 정당 기반도 중요하지만 이 3선을 해서 뭔가 그래도 좀 서울시장을 해서 가는 것들 있죠. 대선을 향해 가는 것들 오히려 좀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당내 경쟁자들이 왜 많기 때문에 과연 당내 경선을 통과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제일 관건이죠. 네. 그렇다고 본다면 당내 정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들이 당원들이 권리 당원들이 과연 그러면 박원순 시장의 무게를 실어줄 수 있을까? 이 문제가 이제 일단 관건이고, 문제는 또 야당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이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요즘 SNS 활동을 꽤 활발하게 하고 있죠. 그렇죠. 자유한국당 대표 선수가 네. 거론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또 홍준표 대표가 이에 대해서 완전히 선을 그어버렸어요. 네. 이게 왜냐하면 과거 정권의 어떤 이런 인사를 할 경우는 이거는 절대 안 된다라고 이미 선을 그어버렸어요. 공개적으로 지난달에 뭐 탄핵 심판을 그렇죠. 다시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선언하기도 했었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바른정당, 국민의당 뭐 또 이렇게 또 다당제 하에서 또 여당의 후보들이 나오는 상황이니까 네. 현재 상황으로 보자면 일단 여당 내의 경쟁이 더 좀 솔직히 관심이 가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여당 내에서는 지금 민병두 의원, 추미애 대표, 박영선 전 대표 이름도 거론이 되는데요. 자, 어찌됐건 간에 여당에서는 한 명밖에 나올 수 없는 게 좀 현실이 아닐까. 당내 경선을 거쳐야 되고, 그럼 대항마가 보수 야당에서는 또 누가 있느냐 꼽힐 때 지금 이현정 의원 말씀하셨지만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대표가 직접 나서서 선 걷는 모양새였고, 황교안 국무총리는 여전히 좀 관심을 좀 드러내는 것 같은데, 자, 이수희면에서 네. 여기에 홍정욱 전 의원도 이름이 거론되더라고요. 한국당 대표 선수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2008년 18대 때 노원병에서 지금의 정의당의 갑자기 노회찬 의원을 꼽고 당선이 네. 돼서 이제 좀 많은 전국적인 인지도가 올라갔죠. 이전에 이미 이제 영화배우 남궁원 씨의 아들로, 그리고 뭐 하버드대에다 또 워낙 준수한 외모에, 그래서 대중적으로 인지도는 높았지만 18대 총선 당선 이후에 의정 활동에서는 큰 걸 보여주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19대 때 이제 불출마를 했죠. 근데 홍정욱 전 의원이 지금 이제 바른정당 쪽에서의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서울시장 후보로 어떠냐, 이렇게 젊은 이미지. 자,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바른정당에서도 이름이 오르는 저는 거죠. 얘기를 듣기 바른정당 네. 분한테서 얘기를 들었는데, 어찌됐건 간에 본인 주가는 굉장히 올라가는 모양새네요. 그런데 글쎄요, 이게 내년 6월이라 워낙 그 사이에 변수가 많기는 한데, 그렇지만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고민에 있어서는 양극화가 제일 문제고, 또 그리고 서울시장이면은 이제 그 서울시 내에서의 경제 문제도 얘기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서울시장 이슈는 지역 이슈보다는 좀 큰 그림의, 큰 정치의 이슈들도 많이 다루는 선거라서, 글쎄 시대 정신, 시대 고민하고 맞아떨어지는 후보 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물음표가 그어집니다. 네. 근데 우리가 선거에서 보면은 단체장이 외모순은 아니잖아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랭킹을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이 과연 유권자층의 결정적인 기준이냐. 외모로만 하면 홍정욱 전 의원의 정말
아유, 정말 남자가 남자가 봐도 의원은 예. 뭐 의정 활동에서 뭐 젊은 신세대 이미지도 풍겼었고 네. 얼굴이 외모가 잘생겼다 이거는 좀 기준을 잘 모르겠지만 의정 활동도 나름 열심히 하고 뭐 지금 경영 활동도 열심히 하고 이런 부분에서 좀 관심을 얻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워낙 또 외모가 출중하다 보니까 그 점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이 단체장이 되려면 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일단은 정당 지지율이 높아야 되거든요. 네. 또 하나는 그 인물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가 만들어져야 있냐. 또 서울시장은 행정적인 능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어떤 정책 능력을 갖추고 있냐. 뭐 땡땡땡 경제신문이라고 해서 경제의 달인이다라고 연결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보수정당 후보로 출마할 경우 얼마만큼 보수층을 다 아우를 수 있느냐. 자유한국당과 그리고 바른정당, 심지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보수층까지. 두 번째는 인물인데 이 홍정욱 전 의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여러 긍정적이고 또래에 비해서 탁월한 그런 능력을 갖춘 걸로 평가를 받는데 또 한편으로는 진중한 많은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아우르는 그런 능력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적을 받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책인데 얼마만큼 서울시 행정을 노련하게 잘 이끌고 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아직 검증은 안 되거든요. 이런 능력을 보여주어야만 말 그대로 이 외모뿐만 아니라 다른 점에 있어서도 유권자의 큰 매력으로 다가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홍정욱 의원 말고도 김성태 의원이나 오세훈 전 시장도 좀 거론이 되는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지금 배종찬 상무께서 서울시장이 되기 위한 요건들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최진봉 교수께 한번 여쭤보겠어요. 제일 관심이 가는 인물 중에 또 한 명일 텐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그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제가 안철수 대표를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고민인데,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당에서 서울시장으로 나가라고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강력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지금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호남을 기반으로 두고서 정당이 창당이 됐는데, 정당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호남에서도 지금 이길 확률이 상당히 낮은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으로만 보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물론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뭔가 상징적으로도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것이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지방선거에 뭔가 바람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어떤 서울시장이라는 상징적인 것 때문에 만약에 전남이나 광주에서 패배하더라도 서울시장을 건졌다는 것으로 국민의당의 존재감을 더 드러낼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전남의 박지원 지금 전 대표가 나간다고 하는 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양쪽에서 만약에 두 사람이 무게감, 중량감 있는 두 사람이 나가서 만약에 유의미한 성과를 거둬낸다고 하면 국민의당의 존재감이 더 드러날 수 있고요. 지지층을 더 모을 수 있는 기회는 될 수 있다고 저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민의당 입장에서 안철수 대표를 적극적으로 나가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도 나가려는 의지가 일정 부분 저는 있다고 봅니다. 한 50% 정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승부수를 던지지 않고서는 지금 낮은 지지율을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안철수 대표 외에 다른 사람이 국민의당을 대표해서 나가는 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게 해서 승리할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최후의 경우에는 안철수 대표가 직접 나서는 그런 모양새로 가서 국민의당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다시 한번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오늘 선거라서 좀 말이 많아진 점 예. 죄송한데 이 선거라는 것이 여론조사로 여론의 관점에서 계속 분석을 해보면 이겨야 되죠, 선거는. 그런데 선거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기면 좋지만 저도 남는 선거가 있습니다. 저도 남지 않는 선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당 대표이기도 하고 또 국민의당은 위기 국면이거든요. 역대 우리가 대통령 선거나 다른 선거를 보더라도 노무현 전 대통령 여러 선거에서 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대통령 자리에 올랐거든요. 그 지는 선거를 통해서 본인의 정치적 자산을 축적한 것이고 그는 희생이 뒤따랐던 것입니다.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문재인 후보가 패했지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변신을 통해서 변화를 통해서 또 대통령 자리에 올랐거든요. 그것은 지는 선거를 통해서 남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도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졌을 때 어떤 정치적 자산을 국민의당을 향해서 또 중도층을 향해서 줄 수 있는가인데 적어도 내년 지방선거는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자산이 확보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렇다면 당이 여러 가지 위기 국면에서 출마에 대한 요구가 왔을 때 외면하기는 참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안철수 대표가 관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수희 변호사도 좀 발언 기회를 요구하셨는데 말씀하시죠. 저는 안철수 대표가 이제 그 국민의당을 위해서는 출마를 해야 된다고 보고 저는 출마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데 출마 예, 꼭 하셔야 되겠네요. 예, 안철수 대표가 출마했을 때 저는 영향이 그 본선에서의 당선보다도 외려 박원순 시장이 지금 뭐 출사표를 이미 던진 상황에서 그 민주당의 당내 경선에 끼칠 영향이
시장이 더 재밌습니다. 저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양보를 통해 가지고 그 지금 기억하실 거예요. 그 수염 뭐 이렇게 있는 그 모습으로 왔던 박원순 그 당시는 후보였죠. 예비 후보와 안철수 그 당시에는 뭐 신분이 그냥 안철수 안랩 대표였어요. 예, 안랩 대표로 아름다운 그 몇 분 동안이 지난 다음에 아름다운 양보를 했다라고 했잖아요. 저는 박원순 시장이 뭐 이 정치판에서 이런 의리를 뭐 신의를 얘기할 건 아니지만 여하튼 그 이 아름다운 양보를 통해 가지고 재선 시장까지 된 박원순 현 시장이 당내 경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출마한단다 그랬을 때 당내 경선에서는 이게 좀 박원순 시장이 약간 좀 불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글쎄 너무 산수 공식처럼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그러면 안철수 대표의 출마를 상수로 뒀을 때는 외려 박원순 시장의 변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상상도 해봤습니다. 네, 지금 안철수 대표 지난 전당대회에서는 서울지사 출마도 불사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지금은 당 대표로서 지금 그런 자리 논할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받고 있고요. 또 한쪽에서 당 내에서는 고향인 차라리 부산시장으로 출마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도 받고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지역 경기도입니다. 경기도지사 자리도 대권의 교두보로 불리고 있죠. 이 두 사람의 가상 대결이 역시나 화제인데요. 차기 경기도지사 후보군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률상 권한은 행사하고 있지만 이미 대통령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무덤을 팝시다. 우리의 손으로 그를 잡아 역사 속으로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국민 모든 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아버지로서 참담한 마음입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많은 분께 심려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자, 지난 대선 전국에서 인지도를 높였던 이재명 성남시장의 경기도지사 출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남경필 현 경기도지사 지금 수성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불거졌던 장남의 마약 사건 연루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현종 네. 의원 보시기에는 이 두 사람의 빅매치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뭐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근데 경기도를 우리가 보면 굉장히 성격이 좀 다른 어떤 지역이 이제 함께 모여 있는 네, 그런 것 그렇죠. 같습니다. 여러 지역 출신들이 그렇죠. 모여 있고요. 경기 남부와 북부의 그렇죠. 여론도 다르고 또 그동안 경기도지사의 그 결과를 보면 대부분 또 보수 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당선이 됐어요. 예, 저희가 한번 따져봤는데 지난 16년간 그렇죠. 보수 정당 출신 경기지사가 다 됐고 네. 그 이전에 임창열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만 진보 정당 네, 출신이죠. 그때는 뭐 DJP 연대를 해서 네, 맞습니다.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제 대권 국면에서 계속 네. 이제 좀 주저앉았던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음. 그만큼 지역이 넓고 또 다양한 색깔의 어떤 그 지역들이 지금 기초단체가 이제 모여 있다 보니까 우리가 섣불리 좀 예상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성남시장으로서 사실 경기도 내에서는 굉장히 큰 어떤 기초단체인데 지난 대선의 어떤 인기를 근거로 해서 이제 나서고 있는 국면이고 남경필 지금 현 지사 같은 경우는 물론 개인적인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또 나름대로 그동안의 그 경기도정을 통해서 협치라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냈지 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정치적으로 상당히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뭐 개인적인 어떤 여러 가지 악재들은 있겠지만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쉽지만 않을 것이다. 즉 여당 입장에서 보자면 네. 이재명 지사가 지금 뭐 지난번 대선 국면에서의 어떤 그런 인기를 토대로 해서 나서는 그런 국면인데 그렇게 간단치만 않을 것이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현직 지사의 프리미엄은 이거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솔직히 인지도 면에서요. 일단 이게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보수 심리가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네, 그런 그래서 근거도 경기 최근에 남부- 보여드렸고요. 네. 그러면서 볼 때는 일단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일단 여러 가지 또 지금 전해철 의원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또 이재명 지사와 함께 좀 경선 후보들이 꽤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어떤 당내 경선도 일단 문제고 그다음에 문제는 또 자유한국당의 후보가 문제겠죠.
아무래도 지금 남경필 지사 제일 약점은 일단 바른정당 후보라는 게 제일 약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국면에서 자유한국당과의 어떤 뭐 연대라든지 이런 게 성사가 좀 되는 게 저는 제일 급선무일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되지 않으면 만약에 이렇게 구도로 가버린다면 사실은 뭐 여당한테 좀 유리한 국면이 될 수밖에 없고 보수 야당이 어쨌든 간에 경기도에서는 일단 남경필 지사가 가능하려면 단일화 정도는 해야 될 겁니다. 네, 단일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남경필 지사한테는 이렇게 뭐 조언도 나오고 있고. 자, 이재명 성남시장 민주당 문제를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최진보 교수.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민주당 내의 경제당들도 만만치 않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선에서 인지도를 올렸지만 좀 전에 말씀하셨던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대표 친노 친문 그룹의 대표 주자거든요. 그렇죠. 또 최재성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출마를 가는질한다고 그러고 양기대 광명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광명 동굴하고 KTX 역세권 개발 문제로 성과를 갖고 지금 경기도지사 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입장입니다. 그렇죠. 이런 형국에서 누가 좀 유리할 거라고 보십니까? 여당 내에서. 여당 내에서는 물론 이제 조직적으로 보면 전해철 의원이 유리한 측면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적인 부분이 이제 이재명 시장이 유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대선 후보로 나오면서 예비 후보로 나오면서 여러 가지 인지도를 높인 부분도 있고 또 튀는 발언을 통해서 젊은 층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고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그런 정치인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내 경선을 하더라도 어쨌든 여론조사나 여론이 미치는 영향을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직적으로는 전해철 의원이 유리하다 할지라도 결국은 당선 가능성이 누가 높으냐가 결국 조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판단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남경필 현 지사 같은 경우에는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거의 뭐 90% 이상인 상황이기 때문에 남경필 현 지사의 대항마로서 치를 수 있는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인물이 누구냐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건 결국 여론의 향방이 누구를 지지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조직으로 본다면 뭐 전해철 의원이나 다른 분들이 유리할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대중성 인기나 아니면 뭐 어쨌든 사이다 같은 발언을 통해서 젊은 층의 인기를 끌고 있는 이재명 시장의 인지도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지금 이제 성남시장이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고 경기도라고 하는 지역이 물론 이제 아까 분석하신 것처럼 보수적 성향이 대체적으로 경기도지사를 많이 했었고 인구가 보수적인 성향을 보인다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 서울에서 전셋값 뛰면서 경기도로 이사한 젊은 사람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경기도로 많이 이주를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의 구조는 예전에 4년 전의 구조와 다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젊은 층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젊은 층에게 인기 있는 분이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민주당 내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유권자 토양의 변화도 봐야 될 것이다. 이것도 변수다라는 말씀 있고요. 자, 그러면 야권 얘기를 조금 더 경기도지사 관련해서 해보면 조금 전에 이현정 의원께서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합당 여부가 좀 큰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는데 자유한국당에서는 마침 또 신재철 국회 부의장, 원유철 의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경기도지사 출마에 좀 관심을 드러내고 있는데 자, 남경필 지사 입장에서는 바른정당 창당에 또 자기가 한 기둥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합당에 찬성을 할까요? 뭐 지금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는 자강론을 대표적으로 그렇죠. 주장하고 예.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도 정책 명분으로 보면 일단 뭐 자유한국당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명분이기 때문에 아마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아마 당 차원에서 합당한다면 그거는 뭐 하겠지만 개별 입당으로 해서 가기에는 좀 어려운 처지가 아닌가. 그리고 보면 지금 바른정당도 지금 11월 13일 날 전당대회를 예정을 해놨지만 사실은 추석 지금 연휴 이후에 상황 자체가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네. 만약 일부 의원들이 먼저 배를 갈아타고 간다라면 이게 사실은 뭐 경선 자체가 지금 이루어지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경기도지사 구도는 보수 야당의 정계 개편 구도와 좀 직결된 저는 상황 같아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경기도지사에서 만약에 두 야당이 분열돼서 나온다면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그냥 거의 해보나 마나한 게임이 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두 당에서도 이 심각성을 좀 알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장도 하고 또 경기도지사까지 예를 들어서 여당한테 내준다고 하면 또 인천벨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인천벨트 유종복 시장이 있는데 거기도 사실은 자유한국당 수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분위기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배수진을 일단 쳐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도 그냥 마냥 지금 상황을 그냥 놓고만 볼 수 없다. 그래서 아마 내년 6월 앞두고서 뭔가 어떤 야권의 재편
이런 것들을 계속 하려는 것도 바로 이 수도권에서의 어떤 수성,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서울 경기지사 선거 수도권 갖고 저희가 승패를 가늠하는 가장 큰 지역으로 따지는데요. 자, 최근에는 또 이곳도 관심입니다. 바로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한판 승부가 예고되고 있는 호남 지역인데요. 그중에서도 이낙연 총리가 사퇴하면서 총리직으로 옮겨가면서 공석이 된 전남지사 선거에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과 함께 지금 현재 청와대 안주인 역할을 하고 있는 임종석 비서실장 이름도 오르내리는데요. 자, 최진봉 교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매치 어울린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현실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현실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현 정부가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호남을 이번에 다시 찾아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그렇죠. 현재 국회의원 구성으로 보면 국민의당이 지금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제 대선 때는 호남이 문재인 정부로 지지를 많이 했으니까 지방선거를 통해서 완전히 굳히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뺏길 수 없는 한판 싸움이 될 하지만 수밖에 없죠.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지금 광역단체장을 갖고 있는 속은 없지 않습니까? 없죠. 네,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에서 이겼던 그 여세를 몰아서 국민의당이 확실하게 국민의당이 호남의 맹주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시켜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네. 그렇다고 하면 무게감 있는 사람이 나가지 않으면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당선될 가능성은 낮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선에서 거의 대부분이 국민의당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가 바뀌고 있는 거고. 이번 이제 추석 민심도 보면 대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여론이 훨씬 호남 지역에 높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수성을 위해서 무게감 있는 사람이 나가야 되니까 지금 현재는 박지원 전 대표 이상으로 무게감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에요. 국민의당에서는. 그러니까 그 전남지사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건 당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으로 나가고 박지원 전 대표가 전남지사로 나가서 돌풍을 일으키려고 하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서 전남이나 광주 지역 또는 호남 전북 지역까지도 민주당 세력으로 다시 바꾸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을 그대로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지금 광주시장 윤장희 시장이지만 당장은 바꾸지 않았지만 안철수 대표계로 분류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확실히 민주당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호남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나 광역 단체장으로 심는 것이 결국 민주당이 호남을 다시 더들러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두 사람의 빅매치가 일어날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 임종석 비서실장 차출설이 계속 나오는데 임종석 실장의 반응이 더 흥미롭습니다. 정무적인 판단은 미리 앞서서 하는 게 아닌 것 같더라라는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어요. 특히 전남 장흥인 임종석 비서실장이 전남지사 선거판에 뛰어든다. 배종찬 상무 보시기에는 이 전남에서 바람이 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선거에 이런 격언이 있거든요. 빌미를 만들지 말아야 된다. 근데 임종석 전 의원이 비서실장이에요. 네, 그런데 그렇죠. 내년에 지금 현재 예상입니다. 상당히 유리한 국면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이 집권 여당인데 굳이 비서실장을 내보내서 정권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과연 대통령에게 유리할 것인가. 그러니까 당선되더라도 득표율까지 따지게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게 되고요. 또 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서운했던 것을 서슴없이 임종석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한다면 후보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상당히 대통령으로서는 곤혹스러워집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낙연 총리가 또 전남에 대해서 후광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지지율도 높은 데다가 대통령 지지율까지 높은데 웬만한 후보면 나가서 상당히 유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박지원 전 대표의 경우에도 사실상 정치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이 박지원 전 대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정치적인 이 영향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또 뭐 정치 9단 심지어는 10단 이런 평가를 받는데 그런데 현실 정책하면 다릅니다. 지방의 유권자들이 볼 때는 목포를 중심으로 한 서부 전남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이 있지만 여수, 순천, 곡성으로 가면은 달라지는 것이고 심지어는 곡성에 가면 못이 중한디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거든요. 국민의당이 못이 중한디 이런 이야기가 나와버리면 박지원 전 대표로서는 정치 생명을 살을 거는 선거에서 상당히 수세에 몰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네. 광양 지역도요. 그렇게 되면은 인구가 상당히 많은 순천, 여수, 광양 벨트거든요. 그다음 그것을 호락호락하게 이 박지원 전 대표가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냐. 이 부분도 저는
장고를 하리라고 근데 사실은 보여지고. 네. 박지원 전 대표 측근 그룹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답니다.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 연세도 이제 어느 정도 되셨고 말씀하신 대로 정치 은퇴를 결단해야 될 시기인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호남에서 빛을 발하지 못했던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거를 본인이 유업으로 하고 싶다 이런 뜻을 내비쳤다라는 말씀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측근들은 온갖 이야기를 다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본인의 결정이 중요한 것이고요. 측근들은 그렇게 됐을 때 또 전남지사 박지원으로부터 관계성을 여러 가지 맺을 수 있는 본인이 얻을 수 있는 이득 때문에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정치적 건물들은 안정적인 마무리를 선택하기 마련이거든요. 이건 사실 도전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전남지사 그런 면에서 저는 뭐 선택이야 할 수도 있겠지만 정치적인 또 여론의 관점에서 볼 때는 장고를 하려고 보여집니다. 두 사람 모두 임종석, 박지원 예비 후보군 모두 장고할 가능성이 높다. 양세로 가서 국민의당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다시 한번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오늘 선거라서 좀 말이 많아진 점 예. 죄송한데 이 선거라는 것이 여론조사로 여론의 관점에서 계속 분석을 해보면 이겨야 되죠, 선거는. 그런데 선거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기면 좋지만 저도 남는 선거였습니다. 저도 남지 않는 선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당 대표이기도 하고 또 국민의당은 위기 국면이거든요. 역대 우리가 대통령 선거나 다른 선거를 보더라도 노무현 전 대통령 여러 선거에서 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대통령 자리에 올랐거든요. 그 지는 선거를 통해서 본인의 정치적 자산을 축적한 것이고 그는 희생이 뒤따랐던 것입니다.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문재인 후보가 패했지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변신을 통해서 변화를 통해서 또 대통령 자리에 올랐거든요. 그것은 지는 선거를 통해서 남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도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졌을 때 어떤 정치적 자산을 국민의당을 향해서 또 중도층을 향해서 줄 수 있는가인데 적어도 내년 지방선거는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자산이 확보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렇다면 당의 여러 가지 위기 국면에서 출마에 대한 요구가 왔을 때 외면하기는 참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안철수 대표가 관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수희 변호사도 좀 발언 기회를 요구하셨는데 말씀하시죠. 저는 안철수 대표가 이제 그 국민의당을 위해서는 출마를 해야 된다고 보고 저는 출마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데 출마 꼭 하셔야 되겠네요. 예, 안철수 대표가 출마했을 때 저는 영향이 그 본선에서의 당선보다도 외려 박원순 시장이 지금 뭐 출사표를 이미 던진 상황에서 그 민주당의 당내 경선에 끼칠 영향이 더 재밌습니다. 저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양보를 통해 가지고 그 지금 기억하실 거예요. 그 수염 뭐 이렇게 있는 그 모습으로 왔던 박원순 그 당시는 후보였죠. 예비 후보와 안철수 그 당시에는 뭐 신분이 본인 주가는 굉장히 올라가는 모양새네요. 그런데 글쎄요, 이게 그 뭐 내년 6월이라 워낙 그 사이에 변수가 많기는 한데, 그렇지만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고민에 있어서는 양극화가 제일 문제고, 또 그리고, 서울시장이면은 이제 그 서울시 내에서의 경제 문제도 얘기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서울시장 이슈는 지역 이슈보다는 좀 큰 그림의, 큰 정치의 이슈들도 많이 다루는 선거라서, 글쎄 시대 정신, 시대 고민하고 맞아떨어지는 후보 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물음표가 그어집니다. 네. 근데 우리가 선거에서 보면은 단체장이 외모순은 아니잖아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랭킹을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이 과연 유권자층의 결정적인 기준이냐. 외모로만 하면 홍정국 전 의원의 정말 남자가 봐도 의원은 뭐 의정 활동에서 뭐 젊은 신세대 이미지도 풍겼었고 얼굴이 외모가 잘생겼다 이거는 좀 기준을 잘 모르겠지만 의정 활동도 나름 열심히 하고 뭐 지금 경영 활동도 열심히 하고 이런 부분에서 좀 관심을 얻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워낙 또 외모가 출중하다 보니까 그 점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이 단체장이 되려면 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일단은 정당 지지율이 높아야 되거든요. 네. 또 하나는 그 인물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가 만들어져야 있냐. 또 서울시장은 행정적인 능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어떤 정책 능력을 갖추고 있냐. 뭐 땡땡땡 경제신문이라고 해서 경제의 달인이다라고 연결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보수정당 후보로 출마할 경우 얼마만큼 보수층을 다 아우를 수 있느냐. 자유한국당과 그리고 바른정당, 심지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보수층까지. 두 번째는 인물인데 이 홍정국 전 의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여러 긍정적이고 또래에 비해서 탁월한 그런 능력을 갖춘 걸로 평가를 받는데 또 한편으로는 진중한
많은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아우르는 그런 능력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적을 받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책인데 얼마만큼 서울시 행정을 노련하게 잘 지금 3명의 전현직 대통령을 둘러싼 지방선거 변수를 짚어봤는데 지금 마침 또 배종찬 상무가 수도권과 서울을 둘러싼 지지층 결집 문제를 꺼내셨으니까 우리가 지금부터는 한번 지역별 판세를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가상 판세이긴 한데 이현종 의원께 먼저 여쭤보고 싶은 건 서울 가장 관심 지역입니다. 뭐 1,000만이 살고 있는 수도이자 지금 거론되는 후보들 면면을 보면 미니 대선급이다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제 서울시장이라는 거는 뭐 다른 시장들과는 좀 급이 다르다고 할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이제 대권을 향한 이제 그렇죠. 한 단계 위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잠룡들, 즉 잠룡들의 어떤 치열한 결전의 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박원순 시장이 이번 3선 도전을 하게 돼 있고, 근데 문제는 야당 쪽에서 지금 뚜렷한 아직 후보가 좀 부각되지 않는 상황이고, 오히려 여당 내에 지금 경쟁자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직까지 이제 아마 추석 연휴 지나고 난 다음에 본인의 입장을 좀 조기에 발표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뭐 박원순 시장 이야기는 왜 이렇게 조기에 발표를 하냐라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해서 좀 빨리 해야 된다는 좀 내부의 어떤 참모진들의 뜻이 있어서 일부에서는 또 경남지사 차출설도 나오고 네, 뭐 그거에 대해서 전혀 또 본인이 본인, 왜 예, 경남에 본인 갔는지 쪽에서는 펄쩍 뛰는 아마 소리가 그는 이제 나거든요. 자기를 좀 밀어내려고 하는 일부의 뭐 아마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일단 박원 시장은 좀 3선 도전에 상당히 무게를 두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오히려 지금 국회 내에서 어떤 정당 기반도 중요하지만 이 3선을 해서 뭔가 그래도 좀 서울시장을 해서 가는 것들이죠. 대선을 향해 가는 것들 오히려 좀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당내 경쟁자들이 꽤 많기 때문에 과연 당내 경선을 통과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제일 관건이죠. 네. 그렇다 본다면 당내 정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들이 당원들이 권리 당원들이 과연 그러면 박원 시장의 무게를 실어줄 수 있을까? 이 문제가 이제 일단 관건이고, 문제는 또 야당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이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요즘 SNS 활동을 꽤 활발하게 하고 있죠. 그렇죠. 자유한국당 대표 선수가 네. 거론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또 홍준표 대표가 이에 대해서 완전히 선을 그어버렸어요. 네. 이게 왜냐하면 과거 정권의 어떤 이런 인사를 할 경우는 이거는 절대 안 된다라고 이미 선을 그어버렸어요. 공개적으로 지난달에 뭐 탄핵 심판을 다시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선언하기도 했었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바른정당, 국민의당 뭐 또 이렇게 또 다당제 하에서 또 여당의 후보들이 나오는 상황이니까 네. 현재 상황으로 보자면 일단 여당 내의 경쟁이 더 좀 솔직히 관심이 가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여당 내에서는 지금 민병두 의원, 추미애 대표, 박영선 전 대표 이름도 거론이 되는데요. 자, 어찌됐건 간에 여당에서는 한 명밖에 나올 수 없는 게 지금 현실이 아닐까. 당내 경선을 거쳐야 되고, 그럼 대항마가 보수 야당에서는 또 누가 있느냐 꼽힐 때 지금 이현종 의원 말씀하셨지만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대표가 직접 나서서 선 걷는 모양새였고, 황교안 국무총리는 여전히 좀 관심을 좀 드러내는 것 같은데, 자, 이수희 변호사 여기에 홍정욱 전 의원도 이름이 거론되더라고요. 한국당 대표 선수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2008년 18대 때 노원병에서 지금의 정의당의 갑자기 노회찬 의원을 꼽고 당선이 네. 돼서 이제 좀 많은 전국적인 인지도가 올라갔죠. 이전에 이미 이제 영화배우 남궁원 씨의 아들로, 그리고 뭐 하버드대에다 또 워낙 준수한 외모에, 그래서 대중적으로 인지도는 높았지만 18대 총선 당선 이후에 의정 활동에서는 큰 걸 보여주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19대 때 이제 불출마를 했죠. 근데 홍정욱 전 의원이 지금 이제 바른정당 쪽에서의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서울시장 후보로 어떠냐, 이렇게 젊은 이미지. 자,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바른정당에서도 네. 이름이 오르는 저는 거죠. 얘기를 듣기 바른정당 네. 분한테서 얘기를 들었는데 어찌됐건 간에 이끌고 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아직 검증은 안 되거든요. 이런 능력을 보여줘야만 말 그대로 이 외모뿐만 아니라 다른 점에 있어서도 유권자의 큰 매력으로 다가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홍정욱 의원 말고도 김성태 의원이나 오세훈 전 시장도 좀 거론이 되는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지금 배종찬 상무께서 서울시장이 되기 위한 요건들 3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최진봉 교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제일 관심이 가는 인물 중에 또 한 명일 텐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그 3가지 조건에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제가 안철수 대표를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고민인데,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당에서
서울시장으로 나가라고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강력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지금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호남을 기반으로 두고서 정당이 창당이 됐는데, 정당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호남에서도 지금 이길 확률이 상당히 낮은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으로만 보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물론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뭔가 상징적으로도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것이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지방선거에 뭔가 바람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어떤 서울시장이라는 상징적인 것 때문에 만약에 전남이나 광주에서 패배하더라도 서울시장을 건졌다는 것으로 국민의당의 존재감을 더 드러낼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전남의 박지원 지금 전 대표가 나간다고 하는 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양쪽에서 만약에 두 사람이 무게감, 중량감 있는 두 사람이 나가서 만약에 유의미한 성과를 거둬낸다고 하면 국민의당의 존재감이 더 드러날 수 있고요. 지지층을 더 모을 수 있는 기회는 될 수 있다고 저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민의당 입장에서 안철수 대표를 적극적으로 나가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도 나가려는 의지가 일정 부분 저는 있다고 봅니다. 한 50% 정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승부수를 던지지 않고서는 지금 낮은 지지율을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안철수 대표 외에 다른 사람이 국민의당을 대표해서 나가는 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게 해서 승리할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최후의 경우에는 안철수 대표가 직접 나서는 그런 모양.